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6월 10일은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뜨거웠던 민주화 운동에 우리 지역도 함께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낸 민주항쟁의 주역과 함께 87년 6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유난히 푸르렀던 1980년 5월. 그해 5월 광주는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군사정권의 철권 통치에 항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에서 광주는 가장 격렬히 싸웠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신군부 무력에 의해 억압당한 국민들은 다 함께 분노했고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8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김재수 씨가 있었습니다. 8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뽑고 전두환 그 당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 이 독재를 물리치자. 학생, 노동자, 제2야로 집결된 민주화 세력은 이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투쟁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86년 4월 27일 청주 도심에서도 집회가 열렸는데 충북 민주화 운동 중심에 있었던 정지성 씨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27이라고 이제 그 청주에서 개헌 한편식 투쟁 때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모였어요. 물론 전국적인 그 조직력에 의해서 했지만 저희들 그때 이상으로 한 5만 정도까지 보거든요. 청주의 경우 현재 중앙시장 인근 구 청석 예식장 사거리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투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의 86년도 4월 27일 고거와 인천의 5.3 이걸 4.27 투쟁, 5.3 투쟁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연관돼서 이제 저는 구속이 돼요. 3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운 고문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김재수 씨. 참 많이 맞았어요. 사타구니하고 얼굴, 겨드랑이만 빼고 다 시퍼랬으니까. 심지어 발바닥조차도 저런 이제 조그만 남평이 있는데 들어가면 백열구 하나 있고 한쪽이 유리면이에요. 그 보안대 거기 지하실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 책상 서랍 지금 보통 책상에 서랍 있는 자리에 손을 넣으면 이제 전기 고문을 이제 하는 게 있고. 이듬해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당시 이 말은 국민들의 심장을 쐈습니다. 87년 1월 14일 날 박종철 군이 고문받다 죽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꽂혔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군 와라. 박종철의 죽음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였기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낡은 사고로 치부하며 호헌 조치를 발표하고 맙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국민들의 열망을 절망으로 바꾼 군사정권. 이후 4.19 기념식을 기점으로 호헌 철폐를 외치는 전국적인 시위가 격렬하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의 폭압은 더욱 심해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5월 22일인가 23일경에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대교 앞에서 대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은 시내 쪽에 있었고 경찰들 아마 저쪽 그 사비평 쪽에서 몰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직격탄을 쏜 거예요. 근데 그때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2학년 학생이었어요. 이재신이라고.
그 학생이 최루탄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인가 오른쪽에 이 광대뼈죠. 광대뼈가 함몰이 됐었어요. 1987년 6월 9일 또 한 명의 청년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희생됩니다. 바로 연세대생 이한열. 원래 최루탄은 허공을 향해 45도 각도로 발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대를 직격했고 머리를 맞은 이한열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 운동은 점차 전국으로 확산, 집결되었고 그 총궐기일이 바로 6월 10일 60항쟁입니다. 박종철 고문살인 규탄 및 호원철폐 국민대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여 민주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이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에서 약 500만 명이 참여하며 직선제 개헌, 민주화 촉구를 위한 거리 집회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넥타이 부대로 대표되는 일반 시민들도 대거 시위에 함께했다는 겁니다. 청주에서 가장 격렬한 시위가 있었던 곳은 지금의 성안길입니다. 학생들 두드려 패는 거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왜 패? 응? 왜 학생은 그래? 이러면 이제 경찰하고 시민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뭐라고 이렇게 다시 호응하면 시민은 거기 아예 직접 가담해가지고 학생들 빼가지고 도망가게 하고 막 경찰하고 시민들이 싸우고 뭐 남궁병원 앞에 골목골목에서 그랬었던 거예요, 사실은. 87년 6월 충북의 학생들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이광희 씨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충북대 여기가 도서관인데요. 당시에도 도서관이었고 이 뒤에는 지금은 이렇게 물창한 숲인데 당시에는 큰 마당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 붙인 게 우리마당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집회를 하면 여기가 꽉 찼죠, 학생들이. 당시 이광희 씨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 부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은 6월 10일이 대표되지만 충북대에는 6월 19일을 기념하는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2학교 정도? 그 중에 한 학교가 충북대였었는데 그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60대 나서질 않은 거죠. 그래서 차분히 그 대학 중에서 시험 보는 학교가 있다고 그 중앙방송 뉴스 9시 뉴스에 탁 나온 거예요. 당시에 그 충북대생들의 그 울분과 분노, 좀 창피함, 어쨌든 민족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야 되는데 못 나서고 있다는 자괴감, 이런 것이 이제 쌓여 있다가 드디어 그 6월 19일 날 폭발하는 거죠. 울분과 자괴감,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으로 끓어오른 충북의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6월 19일의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해 시내로 가기까지 경찰과 여러 차례 대치해야만 했습니다. 전경들이 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언덕진 저 위쪽으로 전경들이 서 있었죠. 학생들은 여기서 쭉 나와가지고 전경들을 보고 바로 당시에 저쪽 87년 6월 청주의 민주화 운동은 성안길을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서 밤낮으로 펼쳐졌습니다. 청주의 대표적 도심 속 쉼터 중앙공원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집회가 열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중앙공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여기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은 여기에 이런 게 있는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 민주화운동 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60항쟁이 일어났었던 장소인 거예요. 중앙공원을 비롯한 성안길 일대는 당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민주주의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지친 시민들이 쉬어가는 공원이 과거에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편엔 군사 독재 정권의 시작이었던 5.16 군사정변 기념비도 있어 중앙공원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음을 대변합니다. 과거 국민은행 앞 광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위대가 시민 그리고 주변 상인들과 하나가 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일교에서 막히고 나면 이제 이쪽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면 드디어 여기에 시민들이 집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막, 이제 그때부터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드링크제도 막 여기 약국에서 사다가 막 뿌리고, 약국에서도 마스크 같은 거 막 뿌려주고, 그 당시에는 체류탄 때문에. 택시가 경적을 울리고 넥타이 부대가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처럼 청주의 민주화 운동 역시 6월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60대는 학생들하고 몇몇 그 각성됐다고 하나요? 그런 운동권들만 하다가 이제 일반 대중들이 막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어떤 그 감동, 그런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6월 민주항쟁의 마지막 대규모 집단 항거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밤이 되자 노동자와 직장인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회 6.29 선언이 발표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겁니다. (6월) 민주항쟁이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당시 노동 현장에 만연했던 부당함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어져 나갔고, 이는 우리나라 노동 환경 변화의 초석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6년, 7년도에 이 학생 시민운동, 그러면서 한 축으로 글로 가고 7, 8, 9 투쟁이 이 사회에서 사실은 사회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됐던 또 노동진영이 조직화되는 계기가 돼서 이 양축이 저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매우 훌륭한 그 힘의 원천이다. 조금씩 쌓여서 계속 누적돼 왔던 게 한꺼번에 확 변곡점을 일으킬 때는 굉장히 큰 파도로 누구 한 명 하나의 헌신들이 모여서 결국은 전체 역사가 되는구나, 흐름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쓰러짐으로 일으킨 민주주의라고 말입니다. 본인의 삶을 뒤로하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87년 6월에도 이후 이어진 촛불 집회에도 나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지금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